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알파입니다. 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을 했습니다. 셧다운을 했지만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세장을 막을 수 있는 건 뉴스가 나왔는데 외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계에서 쳐들어와야지만 이 강세장을 막을 수 있다 정도 되기 때문에 셧다운은 크게 영향이 없고 대신 이제 셧다운 때문에 금값은 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올랐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 영역이라면 이제 앞으로 종목들 어떤 걸 살 것인가 이를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고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갈아탈 것이냐, 아니면 돈이 남아있다면 이 종목들 다 갔으니까 끝내고 새로운 종목 어떤 걸 살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 추석이니까 추석 전에 어떤 종목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또는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은 끝까지 끌고 가고 쭉 홀딩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전부 다 전종목 보면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자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알려드린 종목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사실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인데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너무 고민하시거나 걱정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매수를 조금 더 열심히 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우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를 보시면 다우존스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돌파를 하려면은 결국 좀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확실하게, 아니면 모멘텀이 좀 붙어야 되는데 실적이 여기서 막 엄청 좋아지려면은 결국 요즘 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쪽보다는 결국에는 나스닥이 더 낫다고 보여지지만 나스닥도 아직 고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또 돌파 나오고 난다면 새로운 또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또 이렇게 잠깐씩 들어가는 눌림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눌림목이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 있다면 항상 고민하지 마시고 눌림목에 들어갔을 때 사셔야지만이 기회가 될 겁니다. 자, S&P 500 마찬가지로 S&P 500 조금 더 넘어섰네요. 그 다음에 러셀은 아직 조금 금이 인하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러셀까지 올라가려면.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자, 구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구글은 결국에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대장주죠. 자,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AI를 쓰기 위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엔비디아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텔 요즘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구글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AI를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는 현재 구글입니다. 물론 오픈 AI가 있지만 오픈 AI는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AI에서 그렇게 크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이시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오픈 AI가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거나 상장은 어떤 일정들이 조금씩 하나씩 계획대로 간다면 그때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뭔가 새로운 AI 제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구글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AI를 쓸 수 있는 실제적으로 상장된 종목이 구글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를 써본 결과 제미나이 나쁘지 않더라. 챗 GPT가 조금 더 어떤 뭐랄까요, 이 계획이나 기획적인 면에서 나은 것 같고 제미나이는 검색에서 좀 나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어쨌든 제미나이 나쁘지 않습니다, 쓰기에. 그리고 절대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나노바나나와 그 다음에 베어3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항상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베어3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만드는 건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픈 AI도 못 따라갑니다. 결국 구글이 현재까지는 가장 앞선 회사고 앞으로도 여기서 또 벌 수 있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AI 쓸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또 말씀드렸죠. 결국 엔비디아는 시총 1위입니다. 1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야지만이 시장도 올라갑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은 시장도 떨어집니다. 그 말은 결국 엔비디아가 시장의 거의 전체고, 보시면 엔비디아는 지금 고점을 딱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수들은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지 못했지만 거의 엔비디아 혼자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나는 고민이 된다. 엔비디아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고요. 뭐 상승률이 예전만큼 막 10배, 20배 나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그리고 이번에 젠슨 왕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제기된 AI 설비 과잉에 대해서 모든 보면 컴퓨터를 가속 컴퓨팅과 AI로 완전히 전환할 때까지는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너무 먼데 현재로서는 설비 과잉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들만 쓰고 있잖아요. 거의 기업들 전용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인텔하고 하고 있는 게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들 컴퓨터도 전부 다 AI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젠슨 황은.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텔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거 거의 엔비디아랑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했지만 이건 역시도 앞으로 갈 길이 많고 엔비디아 겨우 이동 가지고 그 정도로 무너질 정도 아니다. 현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에 갈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쭉 들고 가시면 되고, 엔비디아가 빠진다는 건 엔비디아가 만약에 빠질 정도면요 시장은 거의 박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종목은 구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 이제 이렇게 설비를 이렇게 만들고 공장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구글이 실질적으로 AI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이제 AI를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건 이 모든 것을 또 한 단계 넘어서서, 자, 지금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연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테슬라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때 그 영상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2025년에 8년 안에 주가 8배 올리기로 했잖아요, 테슬라가. 그리고 자기 지분 매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0년 안에 지금 현재 옵티머스를 가지고 한번 주가를 부용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자율주행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연간 100만 대 규모로 확대하면서 장차 테슬라의 전체 가치 80% 차지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옵티머스, 이런 로봇 기업으로 변신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7년, 5년, 8년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서 테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쭉 길게 가져갈 종목이 있다면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쭉 가져가셔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좋지만 결국에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만한 종목들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와 지금 이건 오라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브로드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AMD인데 차트가 다들 좀 다르죠. 엔비디아와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다른 종목들이 열심히 만들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 한 번씩 뛸 수는 있지만, 오라클 같은 경우 이제 틱톡 이번에 10월 달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튀지만 받쳐주지를 잘 못합니다. 받쳐주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만큼의 이런 성장세, 이런 탄탄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흔들림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구글과 같습니다. 구글이 개인들에게 특화된 회사라면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기업들 이쪽 정부 서비스에 특화된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서비스에서 요즘 이제 기업들로 조금씩 발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을 갖다가 기업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개인들에게까지 오겠죠. 팔란티어. 물론 아직까지 오려면 좀 멀었지만은 팔란티어는 지금 현재 기업들. 이번에 팔란티어 하는 거 홈페이지 여러분들 그 유튜브 홈 채널 가서 보시면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쭉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근데 팔란티어는 너무 뭐랄까요, 이 흔들림이 좀 셉니다. 쭉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 건강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쭉 가져갈 수 있으면 뭐 2년, 3년 가져가려면 그래도 좀 머리가 좀 덜 아픈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돌파 나오 시도했다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사시려고 했던 분들이 있다면 50일선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는 50일선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만약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번 사볼까 할 수 있는 가격은 120일선 120일선 온다면 진짜 팔란티어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더라도 조금은 사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120일선에 떨어졌다가는 금방금방 올려주고 올리거든요. 그 기회도 많이 안 옵니다. 120일선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얼마나 팔릴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갤럭시 유저여가지고요. 아이폰이 얼마나 팔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들 보니까 많이 팔릴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격이 또, 그래서 아마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보신 분들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매수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판매량에 따라서 매수는 잘 모르겠지만 홀딩 여기서 만약에 넘긴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안정적인 회사 좋은데 배당주로서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이게 성장 이렇게 앞으로 상승 가능성은 오픈 AI가 상장할 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뚜렷한 제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자,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종목은 구글. 자, 우리 개인들이 우리가 AI로 그러면 이걸 돌리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이 너무 필요해요. 전력이 지금 없다고 난립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SMR 같은 소형 원자력이 많이 뜨는 거잖아요. 자, SMR 뉴스케일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아셔야 될 게 앞으로 필요하지만 SMR은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이 없습니다.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이 없어요. 이 원자로가. 그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설계도 가지고 설계도만 승인이 난 거예요. 이거 만들어 봐라. 미국에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꿈을 먹는 종목이죠. 근데 금리 인하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낮은 가격에 사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 SMR은 뜰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트럼프도 좋아하고 트럼프도 올리려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진짜 낮은 가격에서 121선 정도 내려왔을 때나 사볼 만한 가격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21선 딛고 바로 올렸지만 여기서 121선 계속 한 2달 정도 내렸다가 다시 올리죠. 등등등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이건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121선이 좋은 가격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1선 항상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사기에 조금 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제 SMR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 앞으로 10년 저는 앞으로 그 다음 10년을 바라보는 종목이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랑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테슬라 플러스 테슬라라고 봅니다. 테슬라 로봇이요. 테슬라 로봇이라고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년 말고 다음 10년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4, 5년은 더 AI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이제 이 실체가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딱 바로 돌아가는 게 없고 로봇도 지금 만들고 있지만 로봇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보이고 양자 컴퓨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당장 오래 보고 투자한다면 로봇인데 급등은 양자 컴퓨터가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더 뭐랄까요 재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 보시면 저번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삼각 수렴 패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건 이제 앞으로 더 미래를 위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실 분들은 사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시장 이제 이때가 어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나오면서 툭 튄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그 이후로 재미가 없죠. 한번 이렇게 한 일주일 반 정도 한 10거래일 정도 되겠네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서 갭으로 올렸기 때문에 갭은 아니네요. 여기서 한번 크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 한 $56 정도를 지켜주는지를 보고 나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꿈을 먹는 종목. 자, 이거는 조비 에비에이션이죠. 자,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5단계 이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인증이 많이 난다면은 이렇게 튀겠죠. 근데 이제 인증이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흐름만 보고 들어가신다면 모르겠지만 인증을 바라보고 들어가신 건 저는 진짜 뭐랄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인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증을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흐름을 보고 그냥 단기로 이제 보고 나오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인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인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증을 저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만약 인증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뉴욕 시내부터 뉴욕 공항까지인가 이거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인증이 안 돼서 못하고, 지금 현재 협력, 뭐, 사우디도 가고, 뭐, 아랍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력을 많이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증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인증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타는 꼭 사야 된다고 얘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메타는 돈은 벌 수 있는 회사긴 맞지만 지금 AI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뭔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인스타로 그냥 페이스북으로 그냥 먹고 살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물론 구글 아니 저 뭐죠? 글래스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AI가 주도하는 회사 주도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메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메타는 만약이라도 120에서 이탈하면은 그때까지는 홀딩 하시고 그래도 정고점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은 벌고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가 뭐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면은 뭐 여기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AI 쪽으로 차라리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저도 메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실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AI 만드는 쪽에서 실적이 안 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AI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부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쪽은 뭐 실적이 안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메타도 실적이 안 나오기 어렵지만 사람들의 실적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제약바이오의 봄이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사실 분들이 있다면 여기 이제 닿았을 때,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한 337달러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 닿았을 때 사쳐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듣고 있죠. 제약바이오 이제 거의 뭐 이제 끝 난 것 같습니다. 바닥을 좀 잡은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완전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락세가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의약품의 100% 관세를 연기하고 제약사와 약간 협상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제약사들 약값 안 들이면은 관세 먹일 거야.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약 미국에서 안 만들면 관세 먹일 거야.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서명하지 않고 다행히도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이 뭐냐? 미국에서 약가를 내리고요. 약 가격을 내리고요. 그러면 회사들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에서 다 돈을 더 벌어와라. 다른 나라 약 가격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좀 약간 너무하다. 미국만 살고 우린 죽으란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의약품 직접 구매 사이트 트럼프 RX에 참여해서 평균 50%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화이자는 여기 들어가기로 했대요. 홈페이지 쇼핑몰도 만들어가지고 싸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실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제약 바이오는 결국 AI를 어떻게 누가 많이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AI 기술 개발 이제 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투자비는 많이 들고 제약 바이오가 근데 실패 확률도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AI를 활용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개선 되겠죠. 개선되면은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익률이 높아지고 이익이 높아지면 아마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이슈를 받거나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모멘텀까지 오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멘텀이 오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올라가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서클 인터넷 그리고 뭐 피그마 이런 종목들 제가 사실은 이제 자, 다음 서클 인터넷입니다. 서클 인터넷은 그나마 그래도 얘네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 한 회사, 이제 연관, 이제 코인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나마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이거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랑 그리고 제가 또 중국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오늘 다 점검을 해볼 겁니다. 추석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클 인터넷은 그래도
굳이 뭐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거는 뭐 들고 가도 된다. 근데 피그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른다. 뭐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아닌데 AI에 있어서 지금 어도비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어도비도 지금 해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도비 포토샵도 있고요. 어도비 그다음에 일러스트도 있고 뭐 어도샵 하다 뭐 그 일반 개인들이 쓰는 거는 PC에서 윈도우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뭐 포토샵, 일러스트 그다음에 또 영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등등등. 저도 이제 원래 그걸 썼었는데 지금 안 씁니다. 지금은 다 AI로 써요. 지금은 포토샵 일러스트 안 쓰고 구글 나노바나나 써가지고 하면요 금방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도 사실은 뭐 실적 좋다 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어도비가 아직까지 앞으로 이제 자신들의 AI를 만들어서 얼마나 더 쉽게 잘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미 구글이 너무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어도비는 정말 거의 이제 매니아 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I에 적응한 사람들은 거의 어도비를 안 쓰고요. 근데 AI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어도비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어도비의 이제 그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인데 저도 이제 프리미어 썼었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썼었는데 지금 프리미어 프로 안 씁니다. 지금은 뭐 쓰냐? 캡컷 씁니다. 지금 캡컷으로 웬만큼 다 돼요. 프리미어 프로 물론 나쁘지 않은데 저는 어떻게 막 그 전문적인 걸 하진 않기 때문에 캡컷으로 다 됩니다. 캡컷으로 다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캡컷을 누가 만든 건 틱톡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도비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피그마도 약간 좀 마찬가지인 느낌이 있다.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나중에 올라온다면 그때 조금 조금 이 피그마는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그때는 다른 종목들은 더 올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보 노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릴리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 전부 다 제약바이오 한 번씩 모멘텀 올 겁니다. 지금은 약간 모멘텀이 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랑 먼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재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밌는 종목들은요. 채굴을 하는 종목들이 더 좋습니다. 지금 채굴이에요. 지금 채굴이거든요. GPU가 들어가요. 이 GPU는 그래서 누구 거냐? 그럼 엔비디아 걸 많이 씁니다. 엔비디아 걸 써요. 근데 저 좀 데이터 센터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지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하겠죠. 전 세계인이 다 쓴다 그러면. 그래서 요즘 채굴 업체들이 요즘 생산성이 낮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채굴 업체들의 지분을 제끼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은 채굴 업체가 더 낫거든요, 사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채굴 업체까지 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잘못하면 코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스트래티지. 자,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지금 가격대 잠깐 볼까요? 전고점을 제가 봤을 땐 돌파해야지만이 아마도 이 코인과 관련된 업체들의 흐름세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저항대인데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 12만 3천 달러 이 정도가 되면 아마도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제가 이제 코인과 관련돼서 앞으로 왜 올라가느냐 말씀드렸던 영상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올리려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쪽을 토대로 전 세계한테 자기들의 인플레이션을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트래티지랑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는 코인베이스거든요. 이제 이런 종목들보다 로빈후드가 더 잘 가는데 로빈후드는 제가 저번에 한번 S&P 500 새로 편입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S&P 500 편입되면은 보통 종목이 한 번 더 갈 수 있고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자, S&P 500에 편입돼서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로빈후드랑 그 다음에 엠러빈이 있었죠. 그러면 그 다음을 보셔야지. 또 12월 달에 또 정기 변경이 있고 하면은 분명히 그때도 올라간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또 좋아요 눌러 두시고 자주자주 제 영상에 보이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지만 제가 그 외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블리시였습니다. 자, 블리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죠? 바로 캐시우드가 투자한 종목이고 캐시우드가 더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쪽이지만 지금 흐름세가 뭐 비트코인과 나쁘게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쪽과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블리시인데 저는 블리시가 결국에 코인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따라갑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간다면 이더리움 올라갈 때 이더리움 관련된 종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블리시 특히 캐시우드의 눈을 믿고 있다면 블리시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만 앞으로는 살아남을 겁니다.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책으로 하다던가.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종목은 바로 알리바바였습니다. 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 달에 미국 대통령과 그 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기대감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정이 임박해서 사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기 얼마 안 돼서 사는 건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막 20일쯤에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시려면은 빠르게 사시는 거고요. 뭐 2주 3주 지나가지고 만나기 얼마 안 되고 막 둘이 막 악수한다 뭐 둘이 곧 만난다 막 뉴스가 막 곧 있으면 이제 난리도 아니게 많이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사시는 건 좀 늦었다. 사시려면 지금이고 아니면 그때 가서는 차라리 만나고 나서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둘이서 이제 화해하고 앞으로 뭐 무역 잘해보자 라고 내일 나온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려면은 이 라인 있죠. 뭐 계속적으로 이 라인을 타고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182달러 또 뭐 184달러 이 정도에서 사는 게 좋고 손절가 꼭 정하셔야 됩니다. 손절가 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되면은 진짜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종목 이 고점을 보시면 엄청 높아요. 310달러였어요. 310달러가 지금 64달러까지 왔으니까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건 꼭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응을 잘할 수 있으신 분들 나는 칼같이 손절할 수 있다 이런 분들만 대응하는 게 좋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한번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승세 쭉 추고 있는 게 바로 알리바바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두입니다. 이제 바이두보다 알리바바를 말씀드린 이유가 보시면 바이두는 약간 더 급등세가 더 잘 나오게 있지만 뭐가 없습니다. 저 뭐랄까요? 좀 약간 종목에 기준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두보다는 차라리 산다면 알리바바가 나을 것 같고 흐름이 떨어진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고점이 뭐 한 350달러쯤 갔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갔었죠. 알리바바랑 350달러가 이것도 역시 70달러, 80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5분의 1 토막 정도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알리바바, 바이두 이번에 경주에서 만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그 다음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만남을 토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은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2번, 3번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만큼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들이고요. 이건 진짜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 종목들은 정말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린 종목입니다. 다만 뭐 걱정 크게 하시지 않게 만약 시장 상황이 상승 추세가 아니고 횡보하고 있었다면 진짜 안 갈 수가 있을 거고 하락 추세였다면 정말 힘들었겠지만 상승 추세에서는 한 번 더 모멘텀이 어디서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종목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종목은 에너지 쪽이거든요. 자, 그 종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들과 이야기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